갤럭시 스마트폰의 필수 설치 앱, 국락의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홈업, 레지스타, 드랍쉽, 나이스캐치, 사운드 어시스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꼭 이용해야 할 필수 앱이 삼성 굿락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굿락의 최신 기능인 홈업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굿락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토어 실행하시고 굿락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굿락 실행합니다. 이 굿락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홈업 기능은 나만의 원 UI 홈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홈업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굿락 앱 내에서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자, 홈업 터치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함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 홈화면, 폴더, 백업과 복구, 공유 앱 관리, 태스크 체인저 이렇게 5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홈 화면부터 볼게요. 자, 홈 화면 배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 화면 배열을 설정할 수 있죠. 자, 4 곱하기 4부터 4 곱하기 7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4 곱하기 4로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합니다. 자, 홈 버튼 누르면 홈 화면에 있는 앱 개수가 가로 4, 세로 5로 배열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5 곱하기 4부터 5 곱하기 7까지 이런 식으로 7 곱하기 4부터 7 곱하기 7까지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앱들을 많이 설치를 하신 분들은 홈 화면 배열을 좀 더 꽉 채워서 설정을 하시면 한 번에 여러 앱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앱스 화면 배열이죠. 앱스 화면은 설치된 앱을 볼 수 있는 화면이죠. 이 앱스 화면의 배열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즐겨찾기 개수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즐겨찾기 개수는 8개부터 12개까지 적용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열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반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반복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홈 화면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일 끝 페이지까지 오면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반대로 넘겨야 되는데 페이지 반복을 설정하시게 되면 끝까지 가면 다시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페이지에서 넘기게 되면 끝으로 오게 되고요. 다시 넘기면 다시 첫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파인더 접근인데요. 이 파인더를 잘 이용 안 하시는데 파인더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파인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야만 파인더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앱스 화면에서 상단 검색 창에 터치를 하게 되면 제일 위쪽에 자주 이용하는 앱들이 나오고 그 다음 최근 검색한 설정 및 추천이 나오고요. 최근 사용한 기능, 최근 사용한 검색이 나오게 되죠. 자, 좀 더 빠르게 원하는 기능이나 앱 설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 화면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죠.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업 기능을 이용을 하면 파인더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인더 접근 터치하시고요. 홈 화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홈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면 이렇게 파인더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주 이용하는 앱이나 기능들을 매번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실행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파인더에서 빠르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이나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작은 앱 버튼 눌러서 실행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이콘 세팅을 이용하시면 시원하게 큰 사이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세팅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이콘 세팅 글씨를 터치하면 세팅 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아이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기본 값은 100인데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죠. 자, 저는 제일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시원하게 큰 배지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보기가 좋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바뀌죠. 보기가 더 안 좋아요. 크게 설정해서 편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폴더는 여러 가지 비슷한 앱들을 묶어서 저장을 해 놓기 위해서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폴더를 열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올라오게 되면서 뒷 배경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런데 팝업 폴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자, 폴더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나오게 되죠. 뒷부분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앱 실행할 때 훨씬 편리합니다. 자, 기존에는 뒷부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앱들을 보려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다시 폴더를 열어야 되는데 이 기능은 뒷 배경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폴더 화면 배열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 곱하기 4, 3 곱하기 3인데요. 폴더 화면 배열 선택하시고요. 좀 더 낮추게 되면 좀 더 여유 있는 사이즈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적용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큰 사이즈로 여유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배경 색상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폴더 배경 흐림 조절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백업과 복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업과 복구는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레이아웃을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시면 이렇게 원래 이용하던 스타일대로 앱 위치 같은 이런 레이아웃들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두는데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앱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이용하다 보면 처음 상태가 아니고 다 흐트러진 상태가 되죠. 그럴 때 레이아웃을 백업을 해두면 언제든지 원래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용함에 체크하시고요. 주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일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업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레이아웃만 백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기를 일주일로 하고 즉시로 일단 백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백업이 됐죠. 자, 만약에 흐트러져 있더라도 이걸 선택하면 이 레이아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섞어 보도록 할까요? 자, 굿락을 이쪽으로 옮겨서 뒷부분에 가져다 놓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크롬은 아래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도 위쪽으로 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섞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백업과 복구로 들어가신 다음 백업된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복원하겠냐고 물어보죠. 확인합니다. 이제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하시다 보면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언제든지 원래 레이아웃으로 돌아올 수 있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 앱 관리인데요. 공유 앱 관리 들어갑니다. 자, 공유 앱 선택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공유창에서 편집할 수 있도록 이사했다고 하죠. 그러면 공유창을 열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갤러리 앱을 실행하시고요.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배지를 좌측으로 밀고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즐겨찾기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주 이용하는 공유 방법을 이 위쪽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주로 나는 메시지로 공유를 많이 하고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보면 계속 위치가 바뀌어서 불편하죠. 자, 여기서 미리 앱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앱이 항상 상단에 나오게 돼요. 메시지와 카카오톡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즐겨찾기가 지정됐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메시지와 카카오톡이 제일 앞쪽으로 나오게 되죠. 자, 더보기를 눌러서 다른 공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유 페이지에 들어오면 항상 내가 지정한 공유 기능이 제일 앞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공유 기능이 있으면 미리 홈업 기능으로 설정해 놓고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태스크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지금 레이아웃 타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열린 앱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죠. 자, 그런데 그리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스택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버티컬 리스트, 그 다음 슬림 리스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편리한 기능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드를 놓으면 찾아보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 다음 스택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택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넘기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열린 앱들 빠르게 검색하실 때는 이 스택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편리한 기능으로 선택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세부 설정이라고 있죠. 자, 이 미니 모드는 버티컬 리스트일 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버티컬 리스트 설정하고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원형 리스트 검색창 추천 앱 이렇게 나오죠. 원형 리스트 체크합니다.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나오게 되죠. 아주 재밌게 활용할 수 있어요. 기존의 식상한 방식보다는 훨씬 더 새롭게 이용할 수가 있죠. 이번에 홈업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것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갤럭시 굿락이라는 삼성에서 배포하는 앱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갤럭시 굿락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 외의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 앱을 통해서 설치하게끔 만든 앱인데요. 이 갤럭시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요. 갤럭시 스토어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굿락을 실행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들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갤럭시 굿락은 일종의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굿락이라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 냉장고 안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갤럭시 굿락 안에서 해당 앱을 한 번 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같이 설치된 기능들은 여기에 더보기라고 나오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능들은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버튼을 눌러서 그 기능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릴 기능은 레지스타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마트폰 뒷면을 두드림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레지스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홈 꾸미기 변경 알림이 검색 옵션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두드리기 액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뒷면 두드리기 액션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하세요. 사용 중엔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2번 두드려 액션 실행과 3번 두드려 액션 실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 뒷면을 2번 두드렸을 때와 3번 두드렸을 때 다른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2번 두드려 액션 실행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스크린샷 생성 후 공유, 구글 어시스턴트, 팝업 윈도우, 알림 보기, 최근 실행 앱, 뒤로 가기 이렇게 있죠. 자, 뒤로 가기 할 때도 이 뒷면 두드리기 하면 좀 편리하겠죠. 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시다가 뒤로 돌아가게 하려면 또 버튼들 누르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뒷면만 2번 두드리면 바로 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아래 보시면 앱 실행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2번 두드렸을 때 실행할 앱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곳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앱이든 상관없이 전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저는 2번 두드렸을 때 네이버 지도가 실행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 두드려 액션 실행에 지금 네이버 지도라고 올라가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 두드려 액션 실행도 설정해 볼까요? 자,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도 앱 실행에 톱니바퀴 설정 누를게요. 자, 그 다음은 급하게 녹음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녹음 앱 실행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하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여기는 음성 녹음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 녹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두드렸을 때는 네이버 지도, 세 번 두드리면 음성 녹음이죠. 자,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 두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 지도 실행이 되죠. 자, 이번에는 세 번 두드려 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음성 녹음 앱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인터뷰 버튼 누르고 바로 녹음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카메라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급하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 원하는 카메라 기능 설정을 해서 사진을 찍고 하실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뒷면을 세 번만 두드리거나 두 번만 두드리면 바로 카메라 앱이 실행돼서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급하게 찍을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민감도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약하게만 두드려도 실행되게끔 할 수 있고요. 강도를 세게 두드려야 실행이 되게도 할 수 있겠죠. 너무 약하면 조금만 터치돼도 실행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중간 이하로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면 두드리기 액션 아래에 보시면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도 있죠.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용함으로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측면 버튼은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다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손전등 켤 때 알림창 내리고 복잡하게 이용하시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기능을 손전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또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같은 것들 또는 유튜브 보실 때 스마트폰 화면을 돌렸을 때 화면이 잘 안 돌아가서 또 버튼을 눌러서 돌리고 하시는데요. 자, 그럴 때는 자동 회전 켜기 끄기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화면을 돌릴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자동 화면 회전이 꺼진 상태인데요. 여기 있는 자동 회전 켜기 끄기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름으로써 자동 회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돌아가지 않죠. 자, 근데 이번에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돌렸습니다. 그러면 화면도 같이 돌아가게 되죠. 필요 없으면 다시 길게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뒤로 가기라든지 앱도 실행할 수 있겠죠. 필요한 앱들 이 측면 버튼 길게 누르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뒷면을 두 번 터치했을 때, 세 번 터치했을 때, 측면 버튼 길게 눌렀을 때 이 세 가지 기능만 이용하더라도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기능 세 가지는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갤럭시 굿락의 활용도 높은 두 가지 기능, 드롭쉽과 나이스 캐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굿락 앱은 갤럭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삼성에서 따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가 기능이죠. 그래서 이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고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평점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굿락을 설치하신 다음 굿락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편리한 갤럭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굿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죠.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드랍쉽과 나이스 캐치인데요. 드랍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굿락에 있는 기능들은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다시 한번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굿락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드랍쉽 일단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됐죠? 이 드랍쉽의 장점은 기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같은 갤럭시 기종
또는 안드로이드 기종끼리만 전송이 가능했지만 이 드랍십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 PC 상관없이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랍십을 실행하겠습니다. 약관 동의해달라고 하죠. 동의하고 계속합니다.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드랍십 설정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우측 상단에서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으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삼성 계정이 제일 위에 보이게 되죠. 일단 이 드랍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은 있어야 됩니다. 삼성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삼성 계정을 만드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데이터 전송이 5기가까지 가능하다고 나오죠. 그 다음 드랍십 설정해 보시면 공유 기본값 설정한다고 하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짧은 좌표와 긴 좌표 두 가지 중에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짧은 좌표가 아무래도 편리하죠. 짧은 좌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중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는 짧은 좌표가 아니고 긴 좌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긴 좌표를 설정하실 때 중간에 있는 부분이 좌표 설정값이 됩니다. 이 좌표 설정값에 내가 원하는 설정값을 써주시면 돼요.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터치하시고 이렇게 원하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긴 좌표를 마치 내 클라우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짧은 좌표로 해볼게요. 그 다음은 유효기간 설정을 할 수 있죠. 내가 드랍십에 파일을 올려놓으면 상대편이 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이 1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료 같은 것들은 시간이 상관없겠지만 중요하거나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은 시간을 짧게 잡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아래 보시면 간단 공유가 있죠. 다른 앱에서 공유하기로 드랍십 실행 시 바로 전송 시작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좌표 자동 복사인데요. 좌표가 생성되면 클립보드에 바로 복사한다고 하죠. 이거는 켜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편에게 자료를 전송을 했을 때 상대편이 그 주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좌표를 자동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메시지 앱이나 카톡으로 좌표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를 복사하는 게 더 편리하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드랍십을 만들어 볼게요. 드랍십 만들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필터에서 선택이라고 나오고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설치 파일, 압축 파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지난 7일, 지난 30일, 어제, 오늘 방금 생성한 파일들이 전부 따로 카테고리별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전송을 할게요. 체크했습니다. 물론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를 전송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한 개 파일을 1시간 동안 공유하는 드랍십을 만든다고 하죠. 여기에 간단한 설명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꽃 사진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긴 좌표를 쓸 건지 나만 볼 건지 비밀번호를 설정할 건지 물어보죠. 나만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그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죠. 좌표값만 알더라도 해당 파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보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와요. 이 QR코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해주면 그 사람은 이 주소로 들어와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공유하는 최고로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드랍십 서버에 해당 파일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 주소만 클릭을 하면 바로 접근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 용량에 제한 없이 기기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드랍십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이 드랍십 기능은 파일 용량에 제한이 없고 기기 종류에도 제한이 없으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예 있는 걸 모르시는 분도 많고 자주 이용을 안 하세요.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나이스 캐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가끔 진동이나 알림음 또는 화면이 켜졌다 꺼졌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왠지 찝찝합니다. 요즘같이
해킹이나 바이러스 이슈가 많이 있는 때는 더욱 그렇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뭔가 이런 신호가 왔을 때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나이스 캐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이용해 보세요. 자, 일단 설치부터 하겠습니다. 이 굿락은 기능을 설치하면 설치된 기능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나이스 캐치 터치합니다. 자, 이 나이스 캐치는 나이스 캐치가 켜진 상태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그 전에 왔던 알림이나 진동 같은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리 알림, 진동 알림, 소리 모드 알림, 통화 모드 알림, 미디어 음량 소거 알림, 그 외에도 화면에 대한 거라든지 접근성 이런 내용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당 기능들을 켜주시게 되면 앞으로 그런 휴대폰에 동작이 있을 경우에 무엇 때문에 그런 동작이 있었는지를 전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검색들 많이 하시고 다양한 사이트들의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바이러스나 해킹 툴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이유가 전부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내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마음대로 킨다든지 또는 원하는 걸 마음대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 정보를 가져간다든지 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 그런 동작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요즘 같은 때는 제가 반드시 설치하기를 권장하는 기능이 이 나이스 캐치 기능입니다. 꼭 설치를 하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의 이상 동작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갤럭시 굿락의 사운드 어시스턴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굿락에서 가장 활용도 높은 기능 중 하나가 사운드 어시스턴트인데요. 스마트폰의 소리 설정을 보다 자유롭고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한 굿락을 실행한 다음 편리한 갤럭시에 들어가셔서 사운드 어시스턴트 기능을 다시 한번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나게 되면 설치된 기능이 제일 위쪽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운드 어시스턴트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한 설정하라고 나오죠. 자, 계속합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 알림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기능들이 이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전부 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만의 음량 패널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터치하겠습니다. 자, 기본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자,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기본 음량 패널을 나만의 음량 패널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직접 설정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측에 있는 볼륨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량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음량 패널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아웃에서 오른쪽이라고 나오죠. 자, 터치하면 왼쪽으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음량 패널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아래로 위치를 옮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음량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음량 패널 상단에 음량이 숫자로 표시가 되죠. 끄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음량 표시 버튼이 눌려 있어야만 크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은 플로팅 버튼인데요. 이 플로팅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상에 플로팅 버튼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언제든지 열 수 있죠. 사용해 보시면 이 플로팅 버튼이 훨씬 더 편리한 걸 느끼실 거예요. 음량 패널을 열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볼륨 조절 버튼을 눌러야만 음량 패널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플로팅으로 떠 있으면 언제든지 터치해서 바로 꺼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듀얼 앱 볼륨인데요. 100%가 아닌 앱 볼륨을 메인 볼륨과 함께 표시한다고 하죠. 이 기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음량 패널을 설정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패널 펼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패널을 펼쳤을 때 나오는 모양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원래 이 음량 패널에는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지 않죠? 블루투스라든지 앱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나오지 않는데요.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전부 제공을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블루투스 메트로놈이 있죠? 자,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영상을 볼 때는 문제가 되죠. 자, 화면과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럴 경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메트로놈을 켜시고요. 여기서 싱크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을 해서 영상을 실행하신 다음 소리가 딜레이 되는 정도를 여기 있는 블루투스 메트로놈에서 조정을 해서 영상과 소리의 싱크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 기능은 영상을 보실 때 블루투스 스피커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야 될 기능이겠죠. 지금 바로 설치하신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와 싱크를 맞춰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툴바 기능인데요. 이 툴바는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툴바를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앱 음량이라고 있죠. 자, 앱 음량을 끄게 되면 원래 나왔던 시스템, 벨소리, 음악 이런 음량만 나오게 되는데 앱 음량을 누르는 순간 앱에 대한 음량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음량 조절 바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앱마다 음량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앱들마다 음량을 전부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특히 카톡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카톡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주변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데요. 이럴 때 카톡 소리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리는 그대로 놔두고 카톡 소리만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음량 패널을 설정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음량 패널 꾸미기인데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음량 패널을 꾸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죠. 사용 중으로 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라이팅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단순한 음량 표시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여러 가지 라이팅 효과들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전체 패널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전체 패널에도 전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라이팅 효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텍스처라든지 그 다음 컨트롤 방식 이런 것들도 전부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모양도 바꿔줄 수 있죠. 여러분만의 음량 패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좋고 이쁜 모양으로 여러분만의 음량 패널을 만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개별 앱 음량이 되겠습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앱을 추가해서 앱의 소리 크기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앱 추가부터 할까요? 자, 아래쪽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앱을 선택하시고 앱 볼륨을 따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유튜브를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러면 유튜브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아래에서 카카오톡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지도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부 선택을 하셨으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앱들이 여기에 따로 나오게 되죠. 자, 일단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경우 보통 볼륨부터 따로 조절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네이버 지도 볼륨을 최대로 올려주시면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시면 자동적으로 볼륨이 100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많을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은 소리를 낮춰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부에서 이어폰으로 많이 듣는데요. 그럴 때 소리가 너무 크면 귀에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유튜브 볼륨도 좀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앱 음량을 조절을 해 놓으면 이제부터 실행될 때는 항상 이 음량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음량 제어죠. 자, 이것은 음량 버튼으로 벨소리 대신 미디어 음량 제어하는 거죠. 이거는 필요 없으시면 이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
미디어 매너 모드죠.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하면 미디어 음량도 같이 꺼진다고 하죠. 자, 그전에는 휴대전화를 진동 모드로 바꾸더라도 영상이나 음악을 들을 때는 원래대로 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있는 미디어 매너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휴대폰이 무음이 되게 되면 미디어 음량도 무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량 간격 변경인데요. 미디어 슬라이더에서 이렇게 음량을 조절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이 되죠. 원래 음량 패널은 이렇게 세부적인 조절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하는 순간 음량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량 버튼으로 음악 재생 제어인데요. 자, 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스마트폰 우측에 음량 버튼을 이용을 해서 벨소리나 통화 소리를 조절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음악을 들을 때 이전 곡이나 다음 곡을 음량 버튼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일일이 이전 곡, 다음 곡 선택을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음량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전 곡과 다음 곡을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유튜브 같은 영상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음악을 플레이할 때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루투스 메트로놈이죠.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허용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기기를 일단 연결을 하라고 하죠. 자, 블루투스에서 스피커를 연결을 할게요. 등록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3, 2, 1, 1, 2, 3, 4, 3. 자, 그러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소리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래쪽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영상을 보다 보면 미세하게 소리와 영상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블루투스 메트로놈으로 간단하게 싱크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멀티 사운드인데요. 지금은 하나의 앱에서 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지만 이 멀티 사운드를 이용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앱에서 나는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 사운드를 켜주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사운드를 들을 앱을 선택하라고 하죠. 예를 들어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네이버 지도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악 재생 앱과 내비게이션 앱을 동시 선택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음악도 들으면서 내비게이션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겠죠. 동시에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두 가지 소리를 모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이스 마스크 기능도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내 목소리를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 목소리, 어린 소녀, 중년 남자, SF, 공포, 로봇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목소리로 녹음이 됩니다. 재밌는 효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모든 설정이 끝난 다음 음량 패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패널을 열게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그래프 표시 보이시죠? 이걸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퀄라이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이퀄라이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이얼식으로도 볼 수 있죠. 자, 균형 잡힌 저음 강조, 부드러운, 풍성한, 선명한, 고음 강조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음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저음 강조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음 쪽으로 다이얼을 옮기시면 저음이 더 강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악기와 보컬 중에 어디에 주안점을 둘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컬 쪽을 강조하겠다 할 경우 보컬 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설정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 설정만 해 두셔도 여러분이 듣는 음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내 취향에 맞는 음질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 갤럭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사운드 어시스턴트로 다양한 소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가장 활용도 높은 기능 중에 하나니까 꼭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